국기는 저 건너편 길 건너편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덜도록 사람 대하니로 길을 보자나세. 다음은 순국 소멸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편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예전 같으면 국민을 대하고 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가 묵념할 때는 애국할 때는 그냥 지나가도 묵념할 때는 다 같이 지나간 사람도 묵념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하는 집회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지나가는데 뭐 어떻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때는 지금부터 한 5, 60년에는 온 국민이 다 국민이라 하면 같은 발걸음 다 멈추고 온 국민들이 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회를 시작하는 말씀을 우리 장지현 박사님께서 해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재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장재현. 제가 5월 초순에 국민의힘 유일하게 송석준 국회의원을 직접 만났어요. 5월 달에. 그러니까 제가 광화문에 집회하는 거를 이천에 계신 목사님이 보시고 목사님이 이제 송석준 의원을 해서 장재현 박사를 만나봐라. 그러니까 또 국회의원이 저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한 40분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결정적으로 송석준 의원이 저를 이제 도와줬는데 제가 이제 스마트폰 조만한 걸 해가지고 이제 쭉 설명하는데 딱 5명 이름이 딱 나오니까 국회의원이 박사님 그럼 5명 그냥 수사하면 되겠네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원하는 김에 5명 수사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쭉 이제 파워포인트 읽다가 본인 본투표, 사전투표 그래프가 딱 나온 거예요, 본인 거.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2000이니까 자기 지역구고 이제 그분이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오고 행시 합격해가지고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통계학 이쪽으로
경제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선 요번에 됐는데, 본인 그래프를 딱 보다 보니까 본투표에서 12%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국회의원 잘한 거죠. 그러면 본투표 12% 이겼으면 사전투표도 이제 또 12% 이겨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대세의 법칙이니까. 근데 사전투표에서 10.5%를 졌어. 그러니까 12% 이겨야 되는데 10.5% 졌어. 그러니까 20% 차이 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송의원이가 눈이 막 번쩍 드는 거야. 막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막 쌍욕이 나올 정도로 이놈 새끼들 막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제학 박사하고 대세 법칙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그 개표하는 날 1.5% 이기고 지고 하다가 거기가 한 20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천에서 투표를 했는데 결국은 약 한 2,500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아이고 의원님 4년 후에는 장담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요번에 이겼지만 걔네들이 1%만 딱 올리면은 4년 후에는 송석준 의원이 안 돼요. 그 본인이 제일 먼저 본 거야. 그래프를 보고, 야, 그랬더니 저 보고 일단 IT 유명한 사람이 안철수니까 그럼 안철수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토의를 해서 뭐 특위를 만들든가 한번 해보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가까스로 이겼어. 근데 4년 후에는 지금도 아마 4년 후 생각하면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부정선거 딱 걸려버리면 끝나니까. 그게 이제 송석준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저보고 여담 비슷하게 이 5명을 이제 이게 수사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대통령이 그럴 권한이 있나 없나. 본인이 처음에는 쉽게 생각해서 5명을 그냥 5명 그냥 수사하면 되겠네 했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봐. 박사님, 대통령이 권한이 있나 없나? 대통령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5명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에? 본인 삼성 국회의원 됐지, 뭐 행시 출신이지, 다 했는데도 이 5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수사를 하라고 할 수 있나 없나 하더니, 박사님 이거 어려운데요. 본인이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알았죠. 와, 이게 하늘에 이게 광화문에서 아무리 메아리 쳐도 답이 없구나. 그럼 그 유명한 삼성 국회의원이 5명 수사하는 거를 대통령이 못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육사 후배가 박사님 어느 변호사를 만나러 가자 그래서 가락시장에 있는 변호사를 만났더니 그 변호사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5명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대학교 고대 출신 변호사를 만나야 되나 서울대 출신 변호사를 만나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변호사가 한 45분 있다 막 나올라 하는데 저보고 그 변호사가 저한테 이제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준 거죠. 박사님이 지금 1시간 얘기 듣다 보니까 박사님이 제일 전문가니까 5명을 직접 고발하래. 그게 이제 신의 한 수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변호사 필요 없대. 변호사 아무리 만나봐야 변호사 아무것도 모르니까 변호사가 한 줄도 못 쓴다 이거야. 그러니까 박사님이 그냥 네이버 보고 그냥 고발 써가지고 그냥 갖다 넣으면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보고 제가 타이핑 쳐가지고 그냥 갖다 넣은 게 오늘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렸냐 하면 요새 국민의힘에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명함 보내고 저한테 이 사건을 물어봐요. 장박사,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 사건 파워포인트 유튜브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 중이야.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지금 믿거나 말거나 얼굴도 모르니까 명함만 왔고 자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서 쓰는 사람이래. 명함에 보면은 이제 근데 국민의힘 중앙당의 중앙당의 부위원장 이렇게 하여튼 국민의힘 명함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뭘 원하냐면 8월 달까지만 청하고 이제 8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좀 아까 계속 막 시간이 막 늦어지고 있잖아. 그죠? 그런 거를 계속 묻는 거야. 박사님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8월 1일부터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와가지고 빠르면 이제 광화문 이제 8월 15일 전에 잘하면 이제 서버 압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도 이제 대검에 이제 쉽게 말하면 과천 경찰서장을 제가 고발한 거랑 똑같잖아요. 이건 깜짝 놀라더라고. 이제 어디냐. 그래서 반부패
반부패 수사 일과 직접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냐 했더니 자기가 저 국민의힘으로 이게 당 글씨 써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래 이게. 물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좌우지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송석준 국회의원입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요번에 서버를 안 까면 본인이 4년 후에 국회의원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거를 제일 알고 있는 분이 이천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이에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눈으로 봤기 때문에 4년 후에 요번에는 이제 야당이 192석이지만 저희들이 만약 지잖아요. 그러면 4년 후에는 192석이 아니라 한 220석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상도 대구 빼고는 경상도 대구 부산 몇 개 빼고는 그냥 싹 다 가져가면 220석 될 거야 아마. 그럼 뭐 공산 주의지 뭐 220석이니까 갖고 노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아마 송석준 의원 같기도 한데 근데 그 송석준 의원이는 목사님이 저희들 집회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화환도 계속 보내주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송석준 의원한테도 제가 여기서 집회하는 걸 계속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알게 모르게 뭐 히든으로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다 아는 거야. 된 사람은 4년 후에는 나도 떨어진다. 대구 빼고 대구 경북 빼고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된 사람은 4년 후에는 선거 조작에 걸리면 사전선거 지금처럼 하게 되면 4년 후에 떨어진다고 본인도 다 알아.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도 그렇고 본인들도 이 요번에 서버를 까가지고 이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현 국회의원도 4년 후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4년 후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이천의 송석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잠이 안 오는 거지. 4년 후만 생각하면 뭐 이거 뭐 조작으로 1%만 2%만 딱 띄워놓으면 이번에 3,900표 차이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저만 조금만 맘만 먹으면 그냥 송석준 의원 무조건 떨어져. 그래서 국민의힘도 알게 모르게 요번에 이거 장 박사 하는데 이게 동참해서 이거 서버를 안 까면 4년 후에는 무조건 안 된다. 떨어진 사람은 무조건 또 안 되는 거고. 저 48명 있잖아요. 48명 4년 후에 택도 없어 또 안 돼. 그 된 사람들 중에서 한 30명 또 빼는 거야. 그러면은 한 220석, 이제 야당이 220석, 230석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 못하는 딱 정했잖아요. 대구, 경상북도, 그 다음에 부산 몇 군데. 뭐 앞으로는 저 서울, 경기도 뭐 싸그리 다 가져갈 거야 아마. 그 방법이 없지 뭐 누가 아무도 의제기 안 하니까. 이제 그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아까 이제 전화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송석준 의원을 포함한 지금도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은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년 후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지방자치선거, 지자체도 되면 안 될 거예요. 서울시장부터 해가지고 전 도지사 휙 바꾸면 끝나버려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자, 어디가 하여튼 국민의힘도 이 선거, 이 서버를 까서 이게 한번 바뀌어야만 이제 자기들 세상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몇 명은 모르지만 하여튼 알게 모르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알아. 이게 부정선거에 걸리면 택도 없다는 거를.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제가 전화 받았는데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그 특집 신문 8페이지가 다 어제 초안이 완성이 됐다 그럽니다. 8페이지가. 제주가 되게 많은 거죠. 8페이지 완성돼가지고 오늘부터 디자인팀에 넘긴대요. 그 디자인팀이 그럼 이제 부장하게 하고 신문 전체 배열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부장까지 모른다 그랬더니 박사님 저 국회에서 전체 국회 출입기자 다 모아놓고 하는 거는 아마 다음 주에 다 며칠 전에 또 이거 업무 협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가 아마 저희들 이 집회 부정선거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화가 딱 2개 걸렸어요. 이게 기자가. 그러니까 지금 저 48명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재원 박사가 이번에 선거에서 20총선에서 대수의 법칙에 장재원 박사가 맞느냐 선관위가 맞느냐 이걸 이제 오화로 해갖고 3개의 대결이라 해가지고 딱 그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국민들이 뭐야 대수의 법칙이 뭐냐 하니까 저 48명이죠.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 제가 이기면 48명은 다 집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 대수의 법칙이 이제 웬만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야만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과연 검찰이 서버 압수수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국민의 편에서 서버 압수하느냐 아니면 선관위 편에서 서버 압수 안 하느냐. 얼마나 흥미나겠어, 그죠?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게 해도 되는 거지. 막걸리 먹으면서. 예? 이 검찰이 과연, 경찰은, 신문에 보면 경찰은 술 엉터리라고 많이 씁니다. 역시 경찰 너들은 막 선거해서는 안 된다. 어? 아무 능력도 없는 놈이 컴퓨터도 모르는 수사팀장이 뭔 선거를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48명, 100명 국회의원을 잘라내는 거를 수사팀장 한 명에서 어떻게 조사합니까? 하려고도 안 되지, 그죠? 능력도 안 되지. 그냥 능력 안 된다고 그냥 보내야 돼. 괜히 보내지도 않고 있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경찰서장도 가서 조사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신문에는 우리가 국민들이 믿는 거는 검찰뿐이다. 아마 이렇게 나갈 거예요. 국민이 믿는 거. 경찰은 아예 틀렸고, 임마. 경찰은 아예 F학점. 제가 얘기했더니 기자가 썼습니다. 제가 이제 국방대 교수 했으니까 점수를, 제가 교수를 주시니까 학점, F학점 줬다고 청안에 글이 돼 있더라고요. F학점 빵점 준 거죠. 그래서 경찰은 못 믿고 우리가 믿는 거는 검찰인데 과연 국민 편에서 서버 압수수색 하느냐 아니면 선관위 편에 서서 서버 압수수색 안 하느냐.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식으로 동전을 탁 던져버렸어요. 그 기자가. 그러면 이제 조중동 모든 관심이 이게 이제 검찰로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서버 압수수색이 우리 관건이니까. 그래서 아마 신문 8면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검찰이 국민 편에서 서버를 압수수색하느냐 아니면 선관위 편에서 그냥 서버 압수수색 안 하고 사건 종결하느냐. 아주 막 하이라이트 관건이 저는 될 것인데 아마 그래서 하다 보면 조중동 아니면 뭐 채널 A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하여튼 딱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한 거 국민 여러분 검찰이 서버 압수수색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나오면 이제 100%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 이제 고생 이제 훨씬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8면의 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를 근거로 국회에서 하여튼 뭐 방청의 형식이 되든 어떤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일단 국회에서 이제 전부 다 며칠 전에 한다고 나가니까 그날이 아마 저희들 이 부정선거 밝히는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그 검찰의 손이 검찰에 이제 공이 딱 돌았잖아요. 언론 통해 가지고 서버 압수수색 국민 편이라면 무조건 서버 압수수색 해야 되지, 그죠? 예. 근데 선관위 편이다.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지. 근데 뭐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알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하니까 당연히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 뭐 한동훈이고 뭐고 하네 보통. 왜냐면 이거 안 까면 4년은 자기도 안 되니까. 응? 그럼 서버 압수수색 아주 포렌식 하라고 아마. 그때는 지지 성명이 아니라 막 엄청나게 동원하는 장소가 국회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데 좀 일리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저 기사 이제 초안이 다 됐고 디자인 만료돼 갖고 다음 주 국회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오와 대수의 법칙 장박사 이기냐 선관 이기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검찰이 서버를 압수수색 하느냐 안 하느냐. 국민 편이라면 압수수색하라. 그럼 선관위 편이라 그럼 딱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지, 그렇죠? 하여튼 그런 뜻으로 해서 하고 제가 지금 이거 갖고 왔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여기에 또 아니 요게 이제 토요일 날 그 명동에서 집회하면서 받은 또 서버 압수수색 탄원서예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여튼 서버 압수수색 탄원서만 계속 이제 검사한테 갖다 주는 건 명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검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서버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때 이게 첨부로 들어가야 판사가 기각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발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매일 조금씩 검사한테 국민들의 이게 의지니까 제가 갖다 주고 오겠습니다. 예, 또 계속 하십시오. 예. 좀 전에 그 박사님 전화기 이봉규 박사님이 전화 왔던데 전화 한번 해주세요. 이봉규 TV 전화해 주세요. 이봉규 TV 전화해 주세요. 부산 타고 이봉규 박사님 궁금해가지고 전화 왔다고 그래요. 사실상 지금 뭉개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사실상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저만 예. 국민들이 앞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조그만 시골 마을에 무슬림이 동네를 막 설치고 다녀.
설치고 다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잡아야 되는데 잡겠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집에 관련 없고 문만 닫아놓고 나는 그냥 살 거니까 관심 없다고 안 나타나서 그 몹쓸 놈을 안 잡고 동참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잘못되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야 되고 동네 시골 동네에 몹쓸 놈이 나타났다. 그 동네 사람들 다 막 패 죽이고 막 이러고 다닌다. 그럼 동네 사람들 다 들고 나서 그런 걸 잡아야 되는데 자기 집은 피해 없을 거라고 안 나타나고 안 거기 잡으러 다니는데 동참 안 하고 이런 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김승록 TV의 김승록 대표와 또 우리 그 KBS 코미디 하시는 그 코미디 실장님도 오시고 다 했는데 한 분씩 모셔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어제 알아들은 얘기인데 왜 거기에 그 교회 나가는 그 사랑제일교회 나가는 분한테 일일이 확인 전화하는 것 같아요. 왜 거기 목사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당신은 거기 왜 나가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못 나가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침을 주는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냥 나가면 그 사람 판단해서 나가니까 거기도 또 어떤 거를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부정선거가 탄력이 붙을 때는 우리를 기점으로 탄력이 붙으면 좋을 텐데 그게 어떤 뭐 기싸움 하는 걸까? 아니면 주도권 뺏긴다고 그러는 걸까? 왜 굳이 그걸 못하게 하고 그럴까 나 생각이 내 생각이 짧은 건가? 그래가지고 교회 식구들한테 거기 왜 나가냐 목사님이 나가지 말라고 나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에 뭐 순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아니다 내 판단에 의해서 한다 하는 사람도 또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식구가 나한테 거기 못 나가냐 나가지 마라 하면 안 나와야 돼. 자기 집에서도 누구든지 거기 한 사람이라도 나가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 말 듣고 나 안 나오면 대충 편해. 그러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거기가 뭐 부정선거 뭐 밝히지 말고 그냥 놔둬 나가지 마 하면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나가야 돼. 안 나오면 돼. 그런데 일개 면에서 면장이 거기 나가지 마요. 그럼 안 나가면 돼. 근데 나오는 사람 또 있어. 시장 군수가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왜 나가냐 이러면 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말 듣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도지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도민들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얘기하는 분도 어떤 생각이 있어 얘기하고 나오는 분은 또 생각이 있어 나오시겠지만 개인의 그런 부분을 같은 교회 식구라고 해서 굳이 그걸 확인하고 못 나가게 하고 안 나가야 된다고 하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가냐고 하는 거 이런 걸 나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도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그거 당신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안 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말 듣고 안 나오면 되나? 난 나와 내 성질에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건 뭐 잘못했다 잘됐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KBS에서 오신 그 코미디언 개그맨 우리 선배님 나오시오.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5분만 연설을 기회 드리겠습니다. 여기 처음 오셨는데 승관이 앞에서도 함께 했는데 재밌는 개그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화문 무대에서 우리 연예인들 몫으로 매일같이 매주말 마이크 잡고 우리 했던 우리 그 코미디언 협회 회장님을 지내신 분입니다. 지금 협회장이 회장님이신가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합니다. 맞다고 하는 뜻인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왜 자꾸만 가운데로 몰아요? 가뜩이나 이 개 잡는 이재명이 때문에 가운데가 잘 안 쓰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개 잡놈이 아직도 좀 이렇게 재판을 하려고 그러고 모르지만 하려고 그러면은 코로나 걸렸다 찔렸다
왜 이렇게 잘 자빠지는 거야 그러면? 원래 이게 작은 사람들은 잘 안 자빠져요. 근데 그놈은 엄청 자빠지더라고. 그냥 개 잡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도 뒤로 할 거야. 내가 볼 때는. 하여간, 이렇게 날씨도 이제 선선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대학별에서 이렇게 부정선거 다 알지만 용기를 못 내는 국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선생님들, 누님, 형님, 우리 아우님들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용기를 주셔주고 이렇게 또 시초를 만들어 주신다는 건 대단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뜻에서 저는 요즘에 이제 뭐 광화문과 그다음 저 삼각지에서 열심히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데, 워낙에 이제 뭐 190석에 가까운 야당 개 잡놈들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4.10 부정선거도 수사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께서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이 검사, 그 다음에 경찰 쪼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주윤 검사, 오세진 검사 응원도 하면서 못할 땐 엉덩이도 발로 차야 됩니다. 맞을 땐 맞고 때릴 땐 때려줘야만이 우리나라 민족이 어떻습니까? 러시아, 그러니까 옛날에 뭐 청나라, 중국 놈들, 그 다음에 일본 놈들 얼마나 침략당했지만 우리나라가 꿋꿋하게 살아온 민족 아닙니까? 그쵸? 그런 뜻에서 우리 정광 목사님이 여기 가지 마라 해도 여러분은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왜? 나라를 구하는 데는 어디가 관계가 없습니다. 광화문이면 어떻고 삼각지면 어떻고 안양시청이면 어떻습니까? 전부 자유대한민국 땅인데 안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많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응원을 해주시고 우리 또 우리 김중배 우리 중년 가수죠. 네, 조금 전에 원로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바친다는 거 좀 되도록이면 어디 갔어?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가정이 우선이고 나라가 있는 거고 나라가 있어야 또 가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제가 아까 우리 김준배 가수님이 소개 안 한 분이 있어요. 신경철 회장님이라고요. 원조예요. 저는 이제 새내기인데 저 또 오빠가 연락이 오래되신 분입니다. 한 15년간 아스파트를 헤매고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또 소개를 아까 못 하셨더라고. 너무 잘생겨서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김중배 가수님은 본인보다 잘생기면 인사를 안 시키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분이 나빠. 내가 자기보다 못생긴 줄 알고 yor라 잘생겨서 코미디언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날씨도 지금 폭염이에요. 그쵸? 또 열대야가 조금 저 했다가도 또 좀 다시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4.10 부정선거에 대해서 끝까지 외쳐주시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안에서 끝까지 이 4.10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게끔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KBS 개그맨 출신이 지금도 개그협회 회장이라고요? 네네. 예술인은 연금도 없고 퇴직도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예술인이면서 끝에 가서는 방송인으로 접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른바 우파. 부정선거 척에는 우파 좌파가 없는데, 우리 개그맨님께서는 지난번에 선관위, 가천 상습 부정선거리 선관위 앞에서 우리 부방대를 비롯한 많은 애국 시민들이 집회할 때 사회도 보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부정선거에
부정선거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알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깍꿍하면 나보다 아버지를 부정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형제들이 다 똑같아. 그다음부터는 부정을 안 했습니다. 역시 개그맨은 개그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정선거를 아신 천하의 개그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부정선거는 여당, 야당,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아스팔트에 나오셔가지고 부정선거 척결 운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우리 또 선배님, 네, 자, 말씀하실 분, 네, 나오셔가지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내가 한 말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네, 어르신들 나오셔가지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말에 우리가 금요일 부산에서 네, 부산일보에서 강연, 장기현 박사님이 강연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조금 착오가 좀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도 안양대첩은 계속해서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양대첩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도 네, 안양에서 계속됩니다. 자, 그리고 강할리, 이번 주 토요일은 강할리 해수욕장에서 네, 우리 김중배 단장님과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 또 함께할 예정이고요. 좀 더 자세한 공지는 네, 자세하게 공지가 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니까 여러분들 부산 경남에 계시는 분들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좀 전에 이봉규 TV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봉규 TV에도 많이 좀 알려달라고 홍보를 하고, 또 그리고 대구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은 대구 최영호 대표를 비롯한 우리 애국 시민들 지난번에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했었죠. 그래서 대구 팀들하고 이번 일요일은 함께 할 예정이니까 자세한 거는 천창용 TV 커뮤니티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카톡방에도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예, 우리 또 네, 열정적으로 우리 안양에 사시는 네, 부방대 활동도 하시고 고교연합에서도 지난 겨울이죠, 겨울 네, 강남에서 많은 또 우리 고교연합 선배님들하고 함께 사전선거 하면 안 된다, 목이 터져라 함께 외쳤는데, 네, 여기 또 안양이고 하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딱 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네. 저 구원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네. 중앙선관위는 서버를 깔아! 서버를 깔아! 서버를 깔아! 선관위는 깔 리가 없고요. 선관위는 스스로 깔 리가 없고, 네. 국민들이 압박해서 네. 안양지청에서 까라고 해야 된다. 네. 안양지청 검사들한테. 김지웅 검사님! 네. 오세진 검사님! 서버를 까시기 바랍니다! 서버를 깔아! 청구하라. 네. 서버를 깔아! 청구하십시오! 선관위 그놈들은 잡아주러 안 갑니다, 절대. 네. 우리 대한민국 독립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너무 제가 읽고 감동해서, 자, 3.1 운동이 일어나 태극기를 들고 만세 불렀더니 일본군이 물러가고 독립을 얻었던가요? 아니죠. 상해의 임시정부 조직하자 일본이 조선 땅에서 물러갔던가요? 아니죠. 이시영, 이화영 일가가 재산 팔아서 민주의 신흥무관학교 세워 독립군 양성하고 그 독립군들이 항일 건국 전쟁을 벌여 일본군 처부수고 독립을 했나요? 아니죠.
도시락 폭탄 던져서 일본군 장성들이 죽고 다치자 일본군이 겁먹고 조선 땅에서 물러갔던가요? 아니죠. 김원봉이 의열단 조직하고 암살하고 다니자 일본군이 겁먹고 조선 땅에서 물러갔던가요? 아니죠. 한국 여성 잔다르크 김명씨가 백마 타고 독립운동했더니 일본이 감동해서 물러갔던가요? 아니죠. 김성주 최연희 면소재지 보천보 섭격했더니 일본이 물러갔던가요? 아니죠. 박헌영이 똥을 먹어가면서 항일 통일투쟁을 하자 일본이 물러갔던가요? 아니죠. 1940년 9월 17일 중국 내륙 깊숙한 지역 충칭에서 조직된 광복군 많을 때 300여 명이었던 그 광복군이 일본군 물리쳐서 우리나라가 독립했나요? 아니죠. 아니죠 할 때 크게 말씀해 주세요. 광복군은 일본군과 단 한 차례의 전투도 없었는데 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군사력, 일본이 조선을 잡아먹고 만주를 잡아먹고 중국 땅에 125만, 광동군 만주에 만주 국군 40만, 필리핀에 40만 이상,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평양 여러 섬에 일본군들, 일본 본토에는 200만 이상의 일본군, 항공모함이 10여 척, 항공모함에 싣고 다니는 엄청난 함재기들, 세계 최대의 전함, 야마토 탱커, 대포, 통신 장비, 수송 장비, 일본 육군은 반자이, 천황폐와 망세, 명령이 떨어지면 총에다 착금하고 일제히 돌격한다. 전투 중 패전이 확실해지면 수류탄을 까서 모조리 옥새 집단 자살한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은 가미카제 특공대가 되어 돌아오는 기름 없이 출격, 미국 항공모함 전함들 꼴뚝에 비행기를 쳐박고 죽었다. 이 정도로 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 어뢰 카이텐을 개발하여 어뢰에 일본군이 타서 조종하고 미군 배에 부딪혀 자살하라고 훈련시켰다. 그런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했다. 일본을 패배시킨 군대는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미국이죠. 중국 국민당 정권 장제스의 군대가 대륙에 나가 있는 일본 관동군과 싸워 승리하여 일본이 망했나요? 아니죠.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의 홍군이 일본군을 물리쳐서 일본이 망했나요? 아니죠. 미국 더글라스 메가더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의 주력 제1항공함대가 항공모함 6척, 전함 2척, 순양함 3척, 구축함 9척, 항공기 441대로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 태평양 전쟁이 터졌다. 그 이후 미드웨이 해전, 산호초 해전, 솔로몬 제도, 과달카날 전투, 이오지마 전투, 오키나와 전투, 필리핀 전투 등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 투하! 일본군 전쟁 사령부인 대본령에서는 초기에 이 폭탄으로 1000여 명 죽었다고 허위 보고하였다. 그러나 결국 1945년 8월 15일 결국 일본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군들이 이 엄청난 희생으로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망했기에 대한민국은 독립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립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군의 사령관이 1차 대전의 명장이자 2차 대전의 명장 더글라스 맥아더입니다. 독립운동가 이승만과 수십 년 지기 절친입니다. 일본이 패망하자 맥아더와 미군정 사령관 하지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일본의 기업, 가옥, 살림을 모두 무상으로 몰수해 버렸습니다. 이 땅에 살던 일본인들, 중국 만주에 나가있던 일본군들이 모두 부산으로 와서 배 타고 떠나기 전에 미군 검색대에서 자기들의 보따리를 풀고 호주머니를 전부 뒤집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미국에서 미군이 했습니다, 여러분. 미군들은 일본군이 휴대한 지폐를 모두 몰수했다. 아주 소량의 돈만 가지고 배를 탈 수 있게 했다. 그렇게 빼앗아버린 적의 재산은 모두 무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주었다. 이것이 미군이 했습니다, 여러분. 미군은 해방군이었다. 북한에 들이닥친 소련군은 약탈군, 강간군이었고, 대한민국 독립이란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을 애써 숨기며 구렁이 언어 안개 문체로 중고등학교 국사책을 썼기에 자기네 나라가 어떻게 독립되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일본을 패망시키지 못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업적은 국사교과서에 대단히 많이 지면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미군의 그 엄청난 희생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우리의 국사교과서입니다. 그렇게 역사 멍청이를 양상하는 교과서 덕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도 대부분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독립했는지도 모르고 광복절을 맞습니다. 비극이다. 그러니 1919년 임시정부가 상해에 세워진 사건을 건국이라고 말하는 정신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없었어도, 김구가 없었어도, 이시영, 이화영 없었어도 대한민국은 독립하게 되어 있었다. 이 나라의 독립 여부는 3.1 만세 운동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무장 독립투쟁으로 쟁취한 것도 아니다. 1943년 11월 27일 미국, 영국, 중화민국 3국 대표들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회의함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이 결정되었다. 그 회의는 최강 대국인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43년 12월 카이로 선언의 주된 내용은 이렇다. 3대 동맹국은 일본의 침략을 정지시키고 이를 벌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위 동맹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도 요구하지 않으며 또 영토를 확장할 의도가 없다. 위 동맹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대만 및 평화도와 같이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예, 다 끝났어요. 예, 앞에 동맹은 동맹 3국은 조선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역사는 원인과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여러분, 대한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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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외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탄생이 됐는데 이 얼마나 소중한 자유대한민국입니까? 자, 함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정재훈 박사님. 네. 조금 전에 문자가 와가지고 조금 전에 문자 왔는데 저 사회 정의를 바라는 대한민국의 교수 모임이 있습니다. 정교모라고. 거기에 대한민국 교수님들이 약 한 7,000명이 있는데 4월 10일 날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성명사가 오늘 나왔어. 오늘 저보고 고생한다면서 그래서 이제 내일 제출할 텐데 중앙선관위의 4월 10일 선거 결과 통계는 주권자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교수 7,000명 이름으로 오늘 성명서 발표하고 지금 막 전국에 확 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7,000명이 이게 여파가 굉장하거든요. 그 언론도 받아쓰고 하니까 7,000명 교수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라는 뜻이고 통계가 어떤 건 이제 부정선거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뭐냐? 써볼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7,000명 교수님 했기 때문에 제가 동참으로 써볼까 운동에 7,000명 교수님을 적극 참여하도록 제가 또 글 쓰겠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 근데 이 교수님들이 7,000명이면 3,500명이 문과, 3,500명이 이과예요. 그렇잖아요, 평균. 정치학 교수, 법대 교수, 사회학 교수, 그 다음에 보건복지 교수, 이런 사람들은 야, 이 시대에만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고. 문과 교수들은 다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과 교수들은 다 부정해. 그래갖고 제가 발표를 했는데 교수들끼리 싸움이 붙었어. 그러니까 서로 이름까지 부르면서 야, 임마, 문과 이놈씩 돌대가리더라. 근데 돌대가리가 누구냐? 정치학 교수, 법대 교수, 사회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수의 법칙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 아니라 야, 요새 막 우리나라에 뭔 부정선거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수학과 교수, 물리학과, 기계학과, 이공계 교수들은 막 반말해. 야, 이 새끼야, 너 막 문과 있는 새끼들 공부도 한글 수학도 모르는 놈들 많아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한 20분간 토의했거든요. 그래 결국은 뭐냐,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과 교수들 아니에요, 그죠? 정치학과 법대 막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세니까 안 냈다가 요번에 저 미국에서 저랑 같이 저랑 이제 약간 옆에 있는 학교인데 지금 이제 광주에서 이제 물리학 교수예요. 물리학 교수가 밤새가지고 검토했다가 저한테 보내면서 그 영감 저보고 막 그래. 박사님 영감 좀 말이야
영감들 하더니 저 금요일 날 했더니 이제 지도부 여기도 7,000명 되니까 지도부가 있잖아요. 거기서 주말까지 답을 주겠다. 주말까지 답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 아까 점심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전화할까 했더니 지금 문자가 왔어. 그러니까 이제 전국 교수 7,000명이 4.10은 부정선거라고 오늘 드디어 이제 발표했습니다. 아, 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이게 하면은 대한민국 웬만한 유튜버들 다 읽어줄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거 전교 뭐 7,000명 교수들이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동력을 받아가지고 이거 아주 좋은 소식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성명서를 저 육군사관학교 총구국 동지로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 이거 보면 이제 이제 막 따라하는 거지. 이제 7,000명 교수가 있으니까 성명서 어느 단체든지 간에 막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저희들 좀 이렇게 이게 이제 팬의 힘 아닙니까? 글 쓰는 거. 그러니까 막 집회도 많은 사람 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팬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러면 이제 조선일보 조중동도 이것 봐라 이 글 쓰는 거 글을 써야 되니까. 근데 조중동 기자들도 90%가 전부 다 문과 출신이야. 그렇죠? 그게 잘 모르는 거야.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이 설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아주 좋은 소식 전하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제가 내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 왔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 드디어 정교모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호도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봉규 TV에 내가 그걸 보냈습니다. 전국 해대 교수 모임에서도 부정선거 정교모까지 봐야 되겠어요. 선거를 성명서를 발표를 예,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 조용한 가운데 파급력 있게 물밑에서는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힘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인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고 우리가 집회를 계속 한다는 어떤 진행형이기 때문에 전국 교수 모임 7,000명도 움직여서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고 또 검찰과 이런 데 압박을 해서 대통령실까지 압박을 해서 선관위 서버를 까라고 하는 동력에 힘을 실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도 이 나라 최고 지성인들의 어떤 그 모임에 전교모 전국 교수 모임에 이런 데서 움직여주면 파급력이 있다. 파급력이 있기를 바라고 또 있다라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펌프 쌈 있죠. 펌프질해야 물 나오는 삶 그거 할 때는 내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인데 서울 갔다 온 놈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냐. 서울에는 뭐 꼭지만 틀면 물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많잖아. 갔다 온 사람보다. 그럼 안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애들이 막 걔를 쪼다 만들어 쪼다. 그러면 야 서울 가니까 막 수도꼭지에서 물 나와. 막 틀면 나와 이런데 일반인들 안 가본 사람들 경험하는 사람들 그걸 상상을 못하니까 뭐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 새끼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10명이 있으면 9명이 걔를 막 쪼다 만드는 거야. 안 본 놈이 이기는 거야. 이 새끼 거짓말 한다고 말이야.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냐. 이러면서 본 놈은 봐서 얘기하는데 안 본 놈은 안 봤다는 걸로 지들끼리 동맹을 맞아갖고 9명이 그걸 병신 만드는 거야. 이 새끼 거짓말 한다고. 어떻게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냐고. 상상으로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지 그 당시에. 또 70대 초반에 내 아는 분이 일본 가는데 일본에 골목골마다 차가 있다는 거야. 차가 골목골목마다 차가 있대. 막 그래가지고 막 한 달 동안 안 타는 차도 있다는 거야. 수용차가. 그래서 또 그것도 거짓말인 줄 알았어. 무슨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어떻게 골목골목마다 차가 있냐고. 시골에서는 차 하나 구경도 못하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화물차 지나가면 그 화물차 그 매 냄새가 좋아갖고 쫓아다니면서 그 타다니게 있어요. 그 옛날에 햇빛 있는 사람이 그 냄새를 좋아한다고 그랬다는 거야. 가지고 막 그 연기 뿌옇게 나면 그 냄새 맡으려고 쫓아다니고 그 뒤에 매달렸다가 떨어져갖고 다가톡 깨지는 상태 있고 그래.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이 뭐든지 안 가본 사람이 이게 없다고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있다고 하는 우리보다 없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나 있는 거는 진실이고 정의야. 그래서 우리가 우기고 걔들이 막 떼그레이 쓰고 막 10명 중에서 8명이 아니라고도 2명이 기면 긴 거야. 우리는 2명의 그 자존심 걸고 정의롭게 파헤쳐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어릴 때 내가 지금 65이니까 한 60년 전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나서 장 박사님이 떠든다고 뭐 우기는 사람이 원래 이기는 거야. 이기기는 그 힘의 논리상 그래요. 우기는 사람이 더 많거든. 진실이 숫자가 많으면 두세 명이 우기다가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오는데 아니라고 10명 중에 8명이 우기면 두 놈은 복장 터지는 거지 거기로 흡수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편을 가려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안 가는 거야. 걔들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원래 진실을 밝히고 정의 앞에 쓴다는 것은 그 말에서도 얘기하잖아. 그게 의로운 일인데 고독하고 외롭다. 어? 동네에서 경로당에서 양로원에서 아주머니들이 나이 80 넘은 사람이 저 할망구 망령 들어서 차비 안 내니까 맨날 전철 타고 2시간 3시간 가서 데모하고 부정선거 밝힌다고 근데 또라이야라고 얘기하면 딴 아줌마들이 노인네들이 또라이라고 같이 편들면은 이 어머니는 씨발가 속 터져갖고 이 씨발가 베림박에다 대갈 받고 싶어도 박으면 손해니까 안 박어. 그러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희지 않고 정의롭게 싸운다. 왜? 우리가 이기는 날까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저 어릴 때 얘기했어요. 또 그러다가 걔가 가끔 우리 집안에서 부잣집이라서 어릴 때부터 서울을 갔는데 서울에 가면 청계천 옆에 3일 빌딩이 있다는 거야. 31층 빌딩이. 우리는 시골 살아갖고 2층 건물도 못 봤는데 31층짜리 있다고 하니까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31층이 얼마큼 높은지도 모르고 뭐 상상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3일 빌딩은 31층이라는 거야. 그 뒤로 뭐 육산 빌딩도 생기고 지금 타워 필리스도 생기고 롯데타워도 생겼는데 그때는 70년대 초까지는 최고 높은 게 3일 빌딩이야. 3일 빌딩이 70년대 초에 세워진 거예요. 그게 옛날에 산업은행짜리야. 그게 옛날에 산업은행. 그게. 가지고 나도 어릴 때 이제 아버지 따라서 서울 와갖고 청계천 지나가다가 3일 빌딩을 봤더니 세는 하고 셌는데 눈을 셌는데 세다가 잊어먹고 맨날 그러는 거야. 그 3일 빌딩을 그때는 촌놈들은 상식으로는 상상이 안 간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3일 빌딩을 깔고 앉아 있을 만큼의 여러분들의 기계와 용기가 3일 빌딩 정도는 깔고 앉아서 한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자존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그게 힘이 독일 광부로 가서 외화 벌어들이고 간호사들이 가서 죽은 시체 알코올로 닦고 이러는 걸 딴 나라 사람들은 안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했다는 거야. 왜 했냐. 가난한 나라니까 베이비 부모 내 형제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내 동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시켜주면 되니까 그걸 한 거야. 가난하니까. 그래가지고 외국에 콜미트 수상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고 성실한 세계적으로 최고 성실하고 근면 성실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콜미트 수상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예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벌어오고 월남전에 참전해서 월남전에 참전한 원래 군인들은 미국 카투샤 병사의 봉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회수를 했어. 회수해서 우리나라 군인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나라 봉급, 군인 봉급으로 다시 줬어. 가지고 그 차액 생기는 거를 우리나라 조국 근대화에 산업화에 썼다. 그래서 그게 경부곡도를 만들고 포항제철도 만들고 우리나라 중화공업도 육성했던 대통령의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젊은 날 희생해서 이 나라를 부강시켜서 여기까지 살아서 그분들이 지금 80대 후반 90대 초반이 됐는데 그분들이 죽기도 전에 이 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세워서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새끼들 먹여 살리고 하느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들이 죽기도 전에 이 나라가 다시 꼴가닥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옛날에 물에 빠지면 3번 꼴가닥 하면 물속에 푹 가라앉아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떠. 죽을 때까지 안 떠. 죽고 나면 떠. 그때는. 근데 죽으려고 할 때 꼴가닥 할 때 3번 하면 물을 먹어갖고 그냥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내가 시골에서 바닷가에 살아갖고 나 어릴 때 우리 고향 애들 그렇게 죽는 애들 많이 봤어. 서해안인데. 그래가지고
막 물에 허부적거리고 차라리 아무 무가지경에 빠지면 물을 안 먹는데 긴장해가지고 허부적거리면 물 먹어요. 그 물을 많이 먹으면 막 배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물속으로 3번 거꾸로 올라오고 그 다음부터 꼬르르 가라앉으면 무조건 가라앉아 죽어버려요. 근데 가장 죽어서 바다에서 죽으면요 시신이 썩으면서 뭐가 맨 먼저 오냐 소라고동이 와요. 소라고동. 흡혈 그 폐류, 소라고동, 개, 조개류, 낙지 이런 게 와서 사람을 물속 바닷속에 한 일주일만 가라앉아서 하고 있으면요 살이 없어요. 걔들이 다 파먹어갖고 바닷가에 살아. 충남 서산 바닷가 천수만 애비지구 있는 데 살아서 난 물에 빠져도 죽지 않아요. 어려서 바닷가에서 공부하기 싫어갖고 맨날 운동 빤스, 청색 빤스, 그게 운동복이면서 빤스면서 학교 등교 갈 때 입고 다녔던 빤스야. 그거 입고 학교 수업 끝나면 집에 와서 할머니 뭐 소풀 뜯기라고 할까봐 가방 집어 던져놓고 바닷가 가서 하루 종일 안 오는 거야. 해 떨어질 때까지. 일 시킬까봐, 반매라고 할까봐. 그럼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와서 한참 걸어와. 할머니 노인네가 걸어. 밥 먹어라. 가면 엄마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나는 거야. 딴 점 피고 놀다 왔다고. 그럼 소 깔비라 댕기고 지게지고. 나 가난하게 커갖고 우리 집엔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일꾼하고 식모가 7명이었어. 가지고 식모에 비서 식모가 있고 일꾼에 비서 일꾼이 있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었어요. 먹을 게 떼거리가 없어갖고 도시락 싸갖고 나면 도시락 싸갖고 갈 쌀이 없어갖고 식모 둘이가 가마 타고 일꾼 둘도 있고 가마 타고 돈가스 해갖고 도련님 먹고 가라고 밥 먹으라고 안 먹으면 혼난다고 큰 마님한테 혼난다고 뭐 안 먹고 일부러 혼나라고 그 아줌마가 꼴 보기 싫으면 안 먹는 거야. 그러면 그 아줌마는 우리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뒤지게 혼나는 거야. 그 도련님한테 그거 다 먹게 안 해주고 왔다고. 누룽지 긁어달라. 고구마 구워달라. 감자 구워달라. 안 구워주는 아줌마 식모 아줌마는 나한테 찍히면 우리 할머니한테 맨날 혼나게 만드는 거야. 내가 간접적으로. 도련님 가서 돈가스 갖다 드려라 하고 가마 태워갖고 가면 밥을 일부러 안 먹는 거야. 그러면 그 식모는 우리 할머니한테 막 혼났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그 떼거리가 없었어. 식모가 7, 모습이 7 그랬어요.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자 이거 애국한다고 집에 있는 거 집 다 팔아서 쓰고 돈도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빨래도 안 해줘. 집에 가면 내가 빨래 뭐 이런 거 다 내가 해. 세탁기도 안 돌리고 손빨래 해갖고 탈수만 시켜서 널어놓고 1시간만 있으면 요즘에 날 뜨거워서 금방 말라. 그러면 아니야 진짜요. 저번 때 집사람이 집에 들어갔더니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 돈 안 벌어온다고 발길질 해갖고 넘어져갖고 삭신이 얼마나 아픈데. 아이고 죽다 버려. 그냥 이제 지나가세요. 예. 우리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박수 쳐도 됩니다. 예, 우리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예. 여기 하원까지 왔어. 하원. 누가 화한역 같대야. 요즘 화한이 씨가 말랐어. 하원까지 왔어. 그 전국 화해협회에서 여기서 화한 신청 안 하면 화한이 안 팔린다고 민원전화 들어오는데 오늘 하나 들어왔나 보네. 하원 차가 들어왔어. 그래서 저는 고향이 충남 서산 해미 그 천수만 AB지구 막은데 거긴데 우리 어릴 때는 장화 없으면 못 당했어요. 장화도 그때는 없었지. 맨발 벗고 다녔지. 맨발 벗고 다녔고 동네로 집안 새댁들 동네로 시집올 때 혼수는 구름 안에지는 짐찌개로 해미까지 면소재지까지 가서 왔어. 지게지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축하식 한다고 하면 가난한 때니까 뭐 상품을 살 수가 없으니까 흑벽돌 이런 거 문종에다 말아가고 포장해가고 그게 상품인 것처럼 주다가 떨어뜨려갖고 신부 발등에 떨어져갖고 지금도 그 신부가 하나가 쩔룩거리고 다녀. 근데 맞아갖고 우리 동네 우리 집안 처녀들 누가 사위가 온다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봉화줄 꼬아갖고 매달아 놓고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옆집 불 나가고 그거 꺼내 갖다 끄고 오니까 그 사람이 죽었더라니까. 돼지 매달려서 펄 뽑힌 돼지 죽은 것처럼 죽었더라고. 아이고 그때는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두드려 팼는지. 그 두드려 패야
그날 아들 낳는다 봐. 사람이 시달려야 아들 낳는다는데 왜? 뭔다고? 나는 처갓집에 갔는데 장가 들라고 한팔 나가고 그 집 처갓집 식구들이 나한테 막 나를 막 달아먹으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어치라고 나 이 집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근데 당신들한테 달릴 놈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기선제압 해갖고 처갓집 식구들 나한테 꼼짝 못해. 근데 그때가 좋았어. 근데 지금은 내가 와이프한테 지고 살아. 젊었을 때는 내가 이기고 살았는데 지금 빨래도 안 해준다고 지 밥도 안 해준다고 지 아이고 얻어먹고 살고 연명을 하고 그냥 기죽은 채로 살고 있어서 집사람한테 지고 살아요. 젊었을 때 맞아갖고 배가 많이 부어갖고 지금도 붓기가 내리지도 않고 있어. 우리 김진희 씨가 우리하고 같이 콜라보로 지역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안 하는 시간에 해서 때워주고 또 우리가 빠지면 해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고 가면 9시까지 또 영상 틀어놓고 막 하고 그러는데 너무 고생이 많고 저분은 이 집회를 단연간 해갖고 노하우가 아주 그냥 팍팍 찔르면 동맥이야. 팍팍 찔르면 정맥이고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유명한 간호사가 찔르면 헛방 안 찔르고 피 뽑을 때 잘 뽑는 것처럼 아주 정확한 심장을 찔러서 급소를 찌르는데 우리 김진이 우리 열사를 모셔서 내가 입하고 쓸데없는 입하고 많이 해봐야 졸기만 해서 갖고 안 되겠어. 에이, 바꿔야. 뒤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동안경찰서 가가지고요 집회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이 집회 신고는 어디다 했냐? 안양지청 바로 옆에 뭐가 있죠? 안양법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뭘 해서 놨냐 하면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했냐, 사전투표하고 본투표하고의 차이가 1% 이상 나면은 그것이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장재현 박사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런데 대법관들은 뭐냐, 사전투표하고 본투표하고 20% 이상 차이가 나도 부정선거가 아니래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맞냐, 대수의 법칙이 맞냐, 세기에 이 21세기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법관이 판결한 것이 지금 판결한 게 아니라 2020년 4.15 때 고발했을 때 대법관이 그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에서 이 대법관이 이런 판결을 했다는 것이 뉴스에 뜨잖아요. 그러면은 세계적인 국제 망신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리를 저희들이 질러야 하냐, 저 멍청한지 무식한지 일부러 거짓말하는지 모르는 저 대법관이라는 인간들이 우리하고는 DNA가 틀린 사람이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수의 법칙, 이 대수의 법칙은 수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집 짓는 데도 적용이 되고 보험회사에서 어떤 통계를 내는 데도 되고 또 비행기 만드는 데도 잠수함 만드는 데도 이 대수의 법칙이 다 쓰여요. 만약에 이 건축할 때 5mm만 차이 나도 어떻게 해요? 균열이 가잖아요. 1mm만 차이 나도 이 집이 제대로 서지가 않고 균열이 나고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 대수의 법칙을 부인하는 이 대법관들의 DNA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사랑하는, 공정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DNA하고 틀리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을 사랑하는 국민이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소리를 깨깨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아, 대한민국 저 대법관만 이상한 범죄자하고 연결된 범죄 조직에 쟤들 보스인가 봐. 그렇게 하려고요. 제가 그래서 저게 붙여놨거든요. 현수막을. 대법원이 판결한 대수 법칙을 무시한 판결은 무효다. 그랬더니 여기 안양지법의 판사가 보기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으니까 저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야 저기 안양지법 앞에 있는 저 현수막 띄라고 해. 이렇게 오다가 나갔는가 봐요. 그러면 내가 그걸 띄겠어요? 절대로 안 띄죠. 가가지고 집회 신고를 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뺑 돌아가면서 현수막을 몽땅 다 걸어놓으려고 지금 걸어놓고 왔고요. 지금요 뭐가 이게 우리 박사님이 아주 멋지게 잘 만드셨죠.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저 명동에서 쓰는 현수막을 제가 30장을 가져왔어요. 저기 집회할 때 저희들이 목에다 걸려고. 그랬더니 그거보다는 이것이 더 간단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 30장 있는데요. 제가 법원 앞이랑 저기 쭉 돌아가면서 집회 신고한 데가 다 걸어놓겠습니다. 성관이 뭐 조작했다. 성관이는 범죄단이다. 뭐 투표용지 투표자 숫자 조작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했다. 그렇게 다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만 하면요 분명히 이기는 당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 전에 가다가 보니까 손뼉을 치잖아요. 맞아요. 대수의 법칙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자, 동전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죠. 앞면이 나오든지 뒷면이 나오든지, 아니면 동전이 가만히 이렇게 모서리로 계속 서 있을 수 있어요. 동전을 던졌는데 넘어지지도 않고 동전이 계속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냐고요. 언젠가는 앞으로 뒤집어지든지 뒤로 뒤집어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러면은 점이 1, 2, 3, 4, 5, 6개 중에 한 개가 나오겠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모로 서가지고 1도 아닌 것이 2도 아닌 것이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 2, 3, 4, 5, 6을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투표를 생각해 볼게요. 투표는 어떤 투표 있죠? 사전 투표 있고, 그 다음에 보투표 있고, 거소, 선상, 제외 국민 투표, 이 5개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모집단이라고 그래요. 통계를 낼 때 모집단을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법관은 뭐라고 하냐면 사전 투표만 모집단이라고. 여기 지금 제가 고발을 했는데 여기 과천경찰서 이옥주 경감이 수사팀장이 요 지금 나한테 온 거를 내가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은 말도 이상한 말을 써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사전투표는 본투표의 여론조사 또는 사전조사의 성격이지 않아 그 자체가 모집단에 해당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본투표의 여론조사 또는 사전조사의 성격이지 않아서 모집단이래요. 그러면은 그런 성격이 있는 본투표는 뭐라? 모집단이 아니다. 개소리를. 이런 거를 대법관이 판결이라고 써놓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이 대법관님들은 내려와야 돼요. 국제적 망신에 나라를 범죄국가 만들고 어떤 이런 우리나라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면 우리나라 학생들 얼마예요? 다 1등 해가지고 오죠. 걔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대수의 법칙으로 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함부로 이렇게 개소리 같은 판결을 내가지고 국민들 국제적 망신시키고 나라 범죄국가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시진핑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5천만 명을 범죄자 국민으로 만들고 있는 이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아니면 무식한 거 아니면 일부러 거짓말 쳐서 나라를 갖다가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고
7년은 간첩 조직 아닙니까? 대법관요. 생각만 하면 이가 갈려요. 저같이 예전에 저 공부할 때는 중학교 때는 뭐 전교 10도 안에 들었지만 고등학교 때는 아파가지고 공부를 별로 못했지만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것이 50살 넘어서 써먹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야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해놔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관들을 이제 성토하는 현수막을 제가 안양지법적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걸어놓을게요. 그래서 국민들이 저희들이 열심히만 하면요 분명히 이게 승산이 있습니다. 우리 장재원 박사님 같이 훌륭한 분 계시고요. 여기 이렇게 훌륭한 분이 50만 대군이 있습니다. 50만 대군이. 자, 같이 구호를 외치는데요. 무식한 대법관, 물러가라. 무식한 대법관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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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지청 지청장님은 중앙선관위 서버 이렇게 똑똑한 국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도 모르는 무식한 대법관은 사퇴하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부정선거가 있고 그래서 연세 드신 주부님들이 이 스피치 실력이 날로 연습이 돼갖고 얼마나 마이크 주면 다 마이크를 잘 잡는지 이 나라 국민들을 늦을 때까지 공부시키는 이 선관위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도 그것도 하나의 덕이라고 생각하세요. 북한 애들 유치원생부터 마이크 되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덕이 뭐냐? 공산당 북한 김정일 덕에 애기들이 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아주 훌륭한 아주 그 교육이다 한편으로. 그러나 그것들은 싹 근사미로 싹을 잘라 죽여야 된다. 뿌리까지. 이 풀약 중에 최고 센 풀약이 근사미예요. 근사미. 그래서 옛날에 70년대는 농약 먹고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동네에서. 근데 또 동네 시골 얘기 또 한다. 시골 얘기를 많이 해야 돼. 남편이 살기가 어려워서 1년 내내 너미 집 가서 머슴 사는데 머슴 살아갖고 쌀 한 10짝 정도 품값으로 받아와서 겨울 되면 그런 가지고 노름을 해. 노름. 쪼이라고 있죠. 쪼이. 세장 갖고 끝수 재는 거. 흘러 때려. 뭐 알로 때려. 뭐 흘러 때려. 이거 하는 게 나는 그걸 해볼 줄 모르는데 난 유일하게 하는 게 고스톱인데 장난치는 고스톱. 친구들하고 하는 거. 600도 못 치고 뭐 미라토도 못하고 안가도 못하는데 전 당구, 바둑, 장기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골프도 할 줄 몰라. 내 친구들 골프하러 다니는 애들 많은데 난 그것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너미집 가서 1년 내내 머슴 살아갖고 쌀 한 10짝 받으면 그런 거 갖고 와서 노름해갖고 홀라당 잃어. 나중에 소문나는 거야. 누구 노름해서 잃었다고 못 사게 됐다고. 그러면 부인이 속 터져갖고 약 먹고 죽어. 근데 약은 시시한 약, 농약 먹으면 안 죽어. 근데 어떤 약 먹으면 죽냐? 옛날 농약에 70년대 호리돌이라고 있었어. 호리돌. 농약 호리돌. 그거는 엄청나게 세. 먹으면 2방울만 들어가면 죽어. 펄떡펄떡 뛰다가 죽어. 그런 이제 농약이 사람들 많이 죽고 피해가 가니까 농약을 조금 자꾸 약하게 만들어.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약 먹고 죽는 게 어떤 걸 먹고 죽냐? 제초제 먹으면 죽어. 제초제. 근사미는 먹었다 하면 죽어. 그냥 속에서 다 녹아들어요. 녹아. 다 썩어갖고. 가지고 일반 농약은 먹으면 안 죽는데 몇 시간 동안 병원 가서 우유 세척하고 막 이러면 사는데 근사미는 한 2-3방울만 원액 먹었다 하면 그냥 죽어. 그냥 장이 다 녹아들어요. 간부터 내장이. 그래가지고 근사미는 지금은 농약이 안 나와. 그 시골 농약방 가면 있긴 있어. 근사미. 산소 근처에 나무 등걸
나무 등골이 비어도 안 나고 막 뭐 계속 해마다 나. 가지고 해마다 자르니까 이게 밑둥골이가 두껍고 뿌리가 성하게 자라. 그러면 거기다가 근삼이 원액으로 붓으로 원액을 딱 칠해놓으면 뿌리까지 썩어갖고 사가갖고 다 죽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산소 근처에 이 넝쿨 나무 뿌리 같은 게 싹 다 죽어요. 그 내가 요번 주 원래 월요일날 일요일날 9월 1일날 그걸 하려고 날 잡았다가 부산 가야 된다고 그래서 못 간다고 했더니 내 형제들이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나만 하는 거냐고 씨부라건 딴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나만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집안 육촌 형들이 저희들은 저는 왜 할아버지가 아들은 하나밖에 아버지밖에 안 나갔고 내가 사촌들이 없어 육촌밖에 없는데 육촌 형제들 다 모여서 그걸 하기로 했는데 내가 10년 넘도록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랬는데 올해 한 번 빠진다고 했더니 또 그걸 나 때문에 묻은다네. 아이씨 나 아니면 묻어는 거냐고 아무나 하면 되지. 아이고 그러니까 하는 놈 따로 있냐고. 욕 나온다 진짜. 그래가지고 내 형제들 모두 가라고 했더니 누구는 뭐 때문에 못 가고 누구는 뭐 때문에 못 가고 그래도 가라. 할아버지 형제 3형제 중에 우리 아버지 자식들도 한 사람은 가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려고 했어서 근삼이 사다가 나무 등걸 뿌리 잘라낸 자리에다가 붓으로 원액을 싹 칠해놓으면 그 다음에 다 죽어서 뿌리까지 죽어서 다 정리가 잘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내가 선산의 구분나무야. 내가 선산의 구분나무. 딴 나무는 반듯하게 잘 컸는데 나만 구부러져가 커갖고 경복궁 중창할 때도 안 벼가고 나만 내겨놓아갖고 선산을 지키는 나무는 내가 지켜. 구부러진 나무라서.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선산을 지키는 거는 구분나무가 지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못난 자식이 집안을 지키면서 선산 지키면서 효도한다. 잘난 놈들은 다 판검사 돼갖고 며느리 잘못 얻으면 옛날에 70년대 그런 드라마 많았잖아요. 아버지가 어렵게 자식 공부시켜서 판검사 의사 만드니까 며느리가 똘똘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니까 우리 집 시골 별장지기야. 시아버지라고도 안 하고 저 양반은 우리 시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시골 농장의 농장지기야 별장지기야. 이래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 집에 가서 고향에 가서 약 먹고 죽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때 먹은 약이 뭐냐? 호리돌이라고 있었어. 농약 센 거. 그거 먹으면 한 방에 갔어요. 그래서 호리돌이라는 걸 먹고 시아버지가 비관해갖고 내가 어렵게 자기 새끼 공부하게 해가지고 출세시키니까 딴 여자가 며느리가 와갖고 친구들 불러다가 음식 시켜다 먹으면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 오줌 매리도 며느리도 친구들 볼까봐 밖에 나오면 뽀록 나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래 며느리가. 가지고 하는 얘기 들어봤더니 저 양반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 시골 농장에 농장지기야 별장지기야 이랬더란 거 시아버지에 보고. 가지고 시아버지가 더 살아서 뭐 하겠냐 싶어서 아들을 위해서 죽었다 하는 말이 있어.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게 부모 마음이야. 내가 해방 놓고 죽을 수는 없고 내가 목숨 끊으마 이랬던 얘기가 있어요. 70년대 그런 드라마가 많았어요. 그 드라마를 왜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저보다 한참 아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려주는 거야. 야, 이 말도 거꾸로 해도 재밌구나. 예.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다 연세가 너무 젊으셔서 알 일도 없고 내가 얘기해봐야 공감대도 없고 여기 빨리 시간인지나 하고 오늘 일과 마무리하겠습니다. 날도 서늘해서 집에 가면 더울 때는 땀에 쩔어갖고 집에 와서 옷부터 빨았는데 오늘부터는 옷 빨지 말고 3일 동안 입어. 그냥 땀나도 냄새나도 괜찮아. 전철에 막 가니까 이거 어깨띠하고 다니면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은 와서 안부 묻고 아유 고생하십니다 이러는데 안부 묻지도 않고 공감대를 못하는 사람은 우리 근처 올라고도 안 해. 왜? 또라이 영감 또라이 할망구인 줄 알고. 그런데 그 사람들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또라이야.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남이 쳐다봐주든 안 쳐다보든 애국하는 심정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어깨띠하고 집에 갔다가 오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금요일 날도 한다. 에? 안양 지청에 검사가 근무하는 시간은 우리도 똑같이 근무한다. 토요일날 안 하면 우리도 안 하지만 금요일날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도 한다. 그래서 부산 가는 일정을 피곤해도 토요일날 새벽 4시에 출발해서 날 밝으면서 출발해서 부산에 한 10시쯤에 도착하려고 한다. 차 막힐 때. 그래서 금요일날은 집회를 한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냄비 이 밥그릇 막 이런 거 뭐지 저걸 뭐라 그래? 세수대야 이런 것처럼 쌀 찌는 그릇 같은 거 갖고 나가고 집에 가서 쌀 못 씻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많어. 양푼 같은 거 갖고 와갖고. 그래서 그거 갖고 왔으니 어차피 갖고 온 김에 세게 두드리자고요. 예. 두드릴 때 엄지손 때리지 마. 엄지손 때리면 엄지손 빠져. 그거 빠질 때 엄청나게 아프거든. 예. 줄 서겠습니다. 2줄로 서겠습니다. 예. 저기 이거 탄원서 집에 가지고 가셔서 쓰시고 싶으신 분들 계셔요. 제가 가져왔으니까요. 받아가지고 가시면 되십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 쓰신 거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서 복사해서 주변 분들한테 쓰겠다는 분들은 써서 모아서 갖고 오셔라. 그 김진희 씨 말은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다 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용지를 갖고 가서 저 용지 잔뜩 있어요 저기. 네? 김진희 씨 저기도 용지 잔뜩 있어요. 드리고서 그걸 가지고 가서 복사해서 주변 문방구 가서 복사에다가 주변 분들한테 다 좀 써서 갖고 오라. 받아서 꼬깃꼬깃 해갖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쁘게 잘 접어서 갖고 가셔갖고 그래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받아서 모아서 갖다 달라. 그러면 장 박사님이 다 모아가지고 또 검찰에다가 제출한다. 우리가 부산 대구도 이거 받으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시가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시가 행진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습니다. 시가 행진 2열 종대로 쓰겠습니다. 2열 종대로. 저기 아까 그 현수막 앞에 드는 현수막 저기 있어요. 저 나무에 끼어진 거 그거 앞에 두 분 드시고. 양재기 같은 거 빨리 다 하나씩 갖고 오시고. 박자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쳐달라 그 얘기야. 우리 천장군이 앞에서 구호를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고 15분 정도 걸립니다. 하고 돌아오셔서 해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안에 훌륭한 존경받는 가장인데 앞에서 선창하고 따라오라고 하고 그러면 따라하는 걸 보면 참 나라를 구하는 데는 어른애가 없고 어른도 애가 되고 유치원생처럼 앞에서 따라하라고 하면 얼마나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따라 하는지 유치원에 다시 입학한 것 같아요. 갔다 오겠습니다. 부정선거 선거를 써보 앞서라 선거를 써보라. 선거를 써보라.
선관위 싸워! 선관위 싸워! 선관위 싸워! 자, 우측에 안양검찰청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드릴 수 있는 거 다 두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가슴 속에 있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응원이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선관위 싸움하면은 까라! 선관위 싸움하면 까라! 함께 해주십시오. 선관위 싸워! 선관위 싸워! 선관위 싸워! 선관위 싸워! 까까까! 선관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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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초간 함성 발사 선관위 싸워! 까라! 네, 자유대한민국 만세! 우리는 승리한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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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안중배 공보관님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중배가 아니야. 그래서 안중배야. 나 김중배인데.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놓고 가는 소지품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분이 핸드폰 하나 꺼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핸드폰 하나 있더라고. 누구 건가. 아, 그리고 오늘 날 뜨거운데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겁니다. 바로 서는 대한민국은 여러분 덕입니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안양 시민으로서 그냥 지나가면서 시끄럽다고 야유 보내고 비토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니고, 국민이긴 국민인데 그런 사람들은 공산화가 되면 맨 먼저 죽을 사람이다. 하여튼 우리는 이 나라 부정선거와 전산 조작 서버를 까는 거에 있어서 깔 때까지 우리는 목숨 걸고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깨띠 끌고 가지 않을 분들은 어깨띠 하고 지하철 타시고 버스 타고 집에서 밥 먹을 때도 하고 밥 먹고 주무실 때도 밥 먹고 주무시고 부모님 제사 지낼 때도 그거 어깨띠 부르지 말고 제사 지내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연세 드신 분이 앞에서 선창하고 이럴 때 연세 드신 분이 뒤에 후창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유치원생처럼 어쩌면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말도 잘 들으시는지 유치원 다시 보내면 장학금 받을 것 같아. 유치원생으로서 여러분들 소지품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갖고 가시고, 남자분들은 여기 좀 뒷정리 좀 해주시고 단돌이 해주시고, 그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더 서늘할 것 같습니다. 서늘하게 집회하기 좋은 시간이고 집회하기 좋은 날씨고 집회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누가 아까 핸드폰 전화기 하나 꺼놓은 거 있더라고. 찾았어요? 저기 음료수 통 위에 있을 거예요. 누구 거 하나 꺼놨더라고. 있더라고. 하여간 소지품 다 놓고 가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고 나서 찾으려면 더 힘드니까. 그리고 어깨띠는 다 끌르셔서 거기 한쪽에다가 핀을 꽂으세요. 핀을 X자로 벗지 말고 끌러서 한쪽에다 핀을 꽂으세요. 핀을 그래야 다음에 하기 좋고, 너무 꼭 묶어서 딱 누르지 마세요. 그러면 딱 꺾이니까 그러니까 꺾이지 않도록 다음에 또 쓰기 좋고, 우리가 부산 가서 울산 가서 쓸 때도
대구 가서 쓸 때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예? 벗든가 말든가 갖고 가든가 하시는데 갖고 가려면 갖고 가시고 예? 가져와서 뭐하기는 지나간 사람들한테 홍보하라니까 엉뚱한 소리 자꾸 몇 번씩 똑같은 말을 하게끔 말이야. 그러면 더 좋지. 그리고 자두도 2개씩 갖고 오지 말고 3개 갖고 오라고만 2개만 갖고 오고 말이야. 장지현 박사만 혼자 입이요? 우리들 입도 아니야. 구경만 해요 먹고 있는 거. 자두 줄라면 한 줄 갖고 가야지. 2개 갖고 가서 하나 주고 말이야. 아, 못 오는 거 조퇴 미리 조퇴 결석계 내요. 네, 결석계 내시고 여러분 어깨띠는 다 끌으셔서 한쪽에다 핀을 꽂으시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네. 가지고 가실 분들 어깨띠하고 가시고 예, 시어머니한테 제사 지낼 때도 그러면 어깨띠 하시고 제사 지내기 바랍니다. 예. 끌리지 마시고. 예. 나도 아버지 제사 지낼 때 나 모자 안 벗고 지내. 나도. 예, 남자분들은 여기 좀 뒷정리 좀 해주시고 가시면 고맙겠고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아, 티는 내일 모레쯤 나옵니다. 원가가 12,000원이니까 3만원 받겠습니다. 3만원. 아니, 15,000원 주지 말고 3만원 줘, 한 번에. 아이. 자, 아, 지금 주지 말고, 주지 마. 왜 자꾸 2024년 지금 주냐고. 아이, 27일 그거 나중에 3만원 채워서 주든가. 수원지구 아, 나중에 안양지청 하면 앞 돼.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총선 예,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